안녕하세요, 고려하십니다. 잘 지내셨죠, 여러분? 저는 지금 전라도 광주로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출장을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출장을 가는 시간 동안 어차피 2시간 넘게 이렇게 가야 되니까 가는 동안 여러분과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 하냐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되게 고민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특히나 사회초년생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친구들이면은 더더욱 많이 고민할 것 같고요.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중고등학생 친구들 또한 되게 많이 고민일 것 같은 건데, 뭐냐면 직업선택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직업을 구하고 그 직업 안에서 또 자기만의 전문성을 가지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근데 요새 많은 그 청소년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제가 상담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제일 심각한 상태가 이거죠. 하고 싶은 게 없대요.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은 부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직업 선택의 쉽게라는 게 있는데, 거창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거, 그건 조금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고, 직업 선택을 하기에 앞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직업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어떤 개념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할 건지를 정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직업을 지금 구한 게,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직업군인을 갔죠. 가서 해군부상한 생활을 하고 이렇게 나와서 지금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선택을 했을 때마다 염두에 뒀던 바로 2가지가 이거였어요. 뭐냐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기준이 딱 2가지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달라지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한 그 기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구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만 하려고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어 내가 운동을 했으면 운동을 잘하니까 운동에 관해서만 직업을 구하려고 한다든가, 또 내가 공부만 했으면 공부하는 것만 관련해서 직업을 구한다든가, 막 이래요. 근데 사실상 이러는 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건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의 경쟁력을 오히려 잃어나가는 거거든요. 내가 운동만 했다 해서 운동만 잘하리란 보장은 없고, 내가 공부만 했다 해서 공부만 잘하리란 법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내가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거고, 공부도 잘하지만 운동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잘하지만 인성이 좋은 직원이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은 일만 잘한다고 인성이 나빠, 또 반대로 저 사람은 인성이 좋으니까 또 일은 또 반대로 못할 거야, 이런 느낌처럼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둘 다 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선택을 고민하고 이렇게 무언가를 선택하기 이전에는 내가 항상 오픈마인드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또 반대로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매진하고 내가 직업을 고른다면, 이미 나 말고 그 사람조차도, 다른 사람조차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서 도전해서 왔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직장과 직업 자체만으로는 이게 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빨리 인지하셔야 돼요. 직장과 직업은 그 자체로 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지, 그리고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떻게 일을 할지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보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그러려면 어떠한 계획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또 그런 다음에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얼마를 벌고 또 그 위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직장과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직장과 직업 자체를 그냥 꿈으로 생각해요. 너 꿈이 뭐야? 이러면은 저 판사요, 저 검사요, 저 변호사요, 저 의사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 생활에 맞게끔 살아가게 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게 돼요. 그럼 막상 그렇게 수험생활 내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다가 의대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럴 때 이제 사단이 나는 거죠. 잘못되는 거죠. 내가 그런 직장과 직업 자체를 꿈으로 보고 살아간다면 지금과 같은 정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오픈마인드로 이렇게 좀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내가 이거라도 잘할 수 있고 저거라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먼저 좀 가슴속에 깊이 두신 상태에서, 그리고서는 무언가 여러 가지 일에 도전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거창고등학교의 10계명은 뭐냐면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거창고등학교에 직업 선택의 10개라는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언제 좀 유명해졌냐면, 원래 유명한 그런 거긴 한데
그 김남국 교수가 쓴 책에 그 아프리카 청춘이라는 책의 실림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그 일반적인 젊은 친구들한테 더 많이 이렇게 다가오는 계기가 됐던 그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진짜 좋아요. 이게 뭐냐면 직업 선택의 10개라고 딱 적혀 있고요. 제1계명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그리고 제2계명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그 다음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제4계명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곳으로 황무지를 택하라. 제5계명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제6계명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제7계명 사회의 존경 같은 건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제8계명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제9계명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라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제10계명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어떠세요? 이거만 딱 봤을 때는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지? 뭐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처음엔 이거 봤을 때 뭔 소린가 했는데 이거를 쓰신 그 교장님이란 분이 그 철학이 있으셨대요. 철학이. 근데 그 딱 두 단어를 듣고 나서는 모든 게 이해됐어요. 그 분이 쓰셨던 말이 뭐냐면 사회에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좋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 정말 구하기 쉬운 거잖아요. 소금도 되게 흔한 거고 빛도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이 말했던 게 그거래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위대하고 성공하고 꼭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만 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평범하지만 사회에서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조차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일구어 나가는 그런 사회,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이렇게 사회를 빛나게 하는 존재들이 많거든요. 뭐 일례로 치면은 환경미화원분들, 우리 일반 사람들이 출근하러 뭐 7시, 8시 나오면 이미 거리는 깨끗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새벽 4시, 5시부터 나오시거든요. 새벽 4시, 4시, 5시, 새벽 4시, 4시 반, 5시 우리가 모두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그 환경미화원분들이 나오셔서 거리를 깨끗하게 다 치워놓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잖아. 소금도 그렇잖아요. 음식에서 뭐 특별한 맛을 내는 건 아니지만 소금이 없이는 그 어떤 맛있는 요리도 탄생할 수 없는 것처럼요. 또 빛도 마찬가지. 이 태양이 없이는 그 어떤 씨앗이고 작물이고 절대 자라날 수가 없잖아요. 만물의 근원인 태양 이런 것처럼 약간 좀 그런 빛과 소금을 생각하고선 이거를 거창문 10계명을 다시 읽어본다면 한 번에 이해가 돼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다 그렇잖아요. 돈만 보고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고 월급 많이 받는 쪽으로만 가려고 하고 또 내가 원하는 일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일만. 나를 필요로 하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또 승진의 기회가 많은 곳으로 가려고 하죠. 뭐 만년 과장, 만년 대리 뭐 이런 신조어도 있을 정도로 승진이 안 되면은 또 안 되는 것 같아서 되게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모든 게 갖추어진 대기업만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곳으로 가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건 절대 가지 마라. 예를 들어 이거예요. 요즘에 공무원들 공시족 40만 명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노량진 같은 데 한번 가보면은 어마어마해요. 점심시간대나 저녁시간대나 다들 뭐예요? 공무원 하려고 앞다투어서 노량진에서 그 고시원 쪽방에서 고생하시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중에 정말 자기의 꿈과 목표가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냥 안정적인 직업, 내가 밥벌이는 해야겠지만 안정적인, 잘리지 않는 철밥통, 그것 때문에 공무원을 하려고 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군인 생활을 해봤으니까 군 공무원 생활을 해봤잖아요. 저한테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무언가 그냥 뭐 안정적인 거랑은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저 낙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제가 사자가 돼서 내가 하루 이틀 일주일을 굶더라도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직접 사냥해서 먹고 싶고 내가 내 무리 생활,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고. 근데 무언가 공무원, 제가 군인 생활을 할 때는 다 정해진 그런 짜여진 틀 안에서 내가 톱니바퀴의 톱니처럼 그런 역할만 했어가지고 저한테는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소리는 절대 아니에요. 마찬가지 우리 공무원분들, 이런 뭐 군인분들 다 정말 사회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죠.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꿈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공무원을 할 거면 기업가는 누가 하고, 모두가 그런 공무원에서만 하려고 그러면 군인은 누가 하고, 기업가는 누가 하고, 연구원은 누가 하고, 정말 세상에는 2만 가지가 넘는 직업이 있다고 하는데 다들 공무원의 목을 매는 그런 현상이 조금 좀 전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계신 우리 몸짱골리앗TV 구독자분들이 있다면 그 구독자분들 중에 특히나 직업 선택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해 드릴게요. 제가 물론 상담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경청은 잘해드릴 수 있어요. 경청. 사람이 원래 자기 자신이 다 답을 알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속 깊은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알고 있는 답을 은연중에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우리 직원들이나 이렇게 지인분들 상담을 많이 해드리다 보면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 고맙대요. 저 덕분에 고민이 해결됐대요. 근데 사실상 저는 뭐 한 게 없거든요. 그냥 들어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이미 답은 본인들이 다 알고 계세요. 자기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생각하지 않고 머릿속에서 잊으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찌됐건 여러분 직장과 직업을 선택하실 때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정말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경쟁력이 진짜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남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내가 달라지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달라지는 일을 먼저 생각해 보신 다음에 큰 범위에서 점차부터 좁혀나가는 게 훨씬 좋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했던 전공과 내 적성에만 너무 이렇게 치우치지 마시고요. 일단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세요.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을 때 정말 그때 가서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어떤 걸 또 잘하는지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너무 방 안에서 공부만 하지 마시고 제발 너무 온라인 강의 듣고 뭐하고 뭐 이거 하면 성공하는데 이거 하면 점수 잘 나오는데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돌아다녀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을 너무 방구석에 여포마냥 그렇게 막 틀어박혀 계시지 마시고요. 여포가 방구석에 있다면 그게 여포겠어요? 하나도 멋있지 않죠? 딱 방천하극을 딱 휘두르면서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여포와 같은 멋진 장군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몸짱골리앗TV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구독자 모집합니다. 구독자가 1000명이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여러분. 여튼 좀 사담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우리 몸짱골리앗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